딸들의 단란, 라오스에서 여자의 위치, 도마 위의 안경, 부엌의 도마 위에 칼 옆에 놓인 안경을 보는 기분이랄까요? 어지간히 위태롭게 보여서 눈이 몹시 거슬리는 건데, 그렇게 눈이 거슬리는 인간사를 이 나라에서는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오늘도 옆집에서 공을 차며 혼자 노는 중학생 사내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약간 의아했는데, 이 나라에 와서 눈에 쉽게 익숙해지지 않고 자꾸 혼동되는 문화 중에 하나가, 어느 집을 보더라도 그 집 아들놈은 그늘에 매달린 거물 침대에 삐딱하게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혼자 공을 차고 노는데, 여동생인 딸은 죽으라고 일만 한다는 거. 이게 모계사회의 전형적인 풍경인데, 눈에 참 거슬리는 건 가부장제의 관념이 확고하게 고착되었기 때문이랄까요? 가만히 보면 그 일의 성격으로 미루어서 남자가 해야 마땅할 정도로 거친 일, 닭장을 청소하고 소를 놀아놓고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딸이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억지스러운 비유지만 마치 도마 위에 놓인 안경처럼 영 어울리지 않아서 고개를 갸웃하다가도 생각을 바꿔서 이 모계사회에서 저놈은 여동생에게 다 주고 장가가면 그만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 억지로 눈길을 다독이는데, 이 나라의 아들들 생각이 대충 다 그렇거든요. 장가가면서 집을 나서면 부모 복명이나 재산 모든 게 딸의 차지가 된다는 생각. 그 어린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봤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봤기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듯한데, 물론 성인이 되어서 거친 일, 공사장 일이나 농사 등 거친 일은 물론 남자가 하지만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대로 마누라에게 바치거든요. 남존여비가 아니라 여존남비, 여존남비라는 말이 혹시 듣기에 거슬리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라에서만은 여존남비를 한 번쯤 생각하도록 만들거든요. 누구에게 물어도 딸이 낫다고 좋다고 하고, 출가외인, 출가외인이란 말은 가족관계에서 단절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우리는 출가외인을 언제나 여자를 두고 말했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 출가외인이 남자거든요. 이 나라의 맏딸로 태어나면 늘 듣고 사는 소리가, 집안의 기둥인 네가 집안을 이렇게 세우고 먹여 살려야 한다. 이건 동료가 아니라 없는 집안에서 참 어깨가 무거운 소리, 멍에에 해당하겠는데, 한국에서는 마땅히 장남이 들어야 할 소리를 여기서는 딸에게 하거든요. 가부장제가 아니라 여자에서 여자로 이어지는 혈통, 이 모계사회에서 집안의 기둥이란 말을 듣고 자란 이 나라 딸들은 일찌감치 가게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생활전선에 뛰어드는데, 이 나라의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변국인 중국과 태국, 베트남의 간섭 등 복합적인 이유로 변변한 일자를 넣고 경제의 가장자리, 변방에서 허덕이다가 쉽게 향응이나 율락가로 빠지기도 하고, 표면적으로 반란을 꿈꾸지 못하는 이 나라 딸들, 어쩌면 유형이나 태폐적인 율락가로 빠지는 그 자체가 모계사회에 대한 딸들의 반란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번 빠지면 헤쳐나올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물론 극소수 일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참 안타깝게도 한번 발을 담그면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지요. 끝내는 마약까지 접하게 되는데, 콜라겐이라고 이 나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속칭 빨간 술이라고 하는데, 술집에서 예사롭게 마시는데 그게 분명히 중독성이 짙은 마약인데, 성분이 콜라겐이다, 피부 미용에 좋다, 잠이 덜 온다, 살이 빠지니 다이어트에 좋다, 이런 말로 쉽게 접하게 되는데, 이름만 콜라겐이라고 붙였을 뿐이지 마약 중에서도 중독성이 지독한 마약이거든요. 마약이라면 거부감이 생기기에 속칭 빨간 술로 통하는데, 한번 빠지면 그 쾌락과 몽환적인 쾌감은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데 너무 쉽게 접하게 되죠. 물론 이 나라 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이 나라 농촌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순진하고 순수한 처자들, 농사만 지으면서 농사 지은 건 내다 팔고 집안의 모든 결정은 딸들이 하며 가게를 꾸려가는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나라 딸들을 통으로 싸잡아 마약이나 율락, 싸구려로 호도되는 게
안타까울 뿐인데, 다른 쪽에서 벌기가 어렵지 않은 한국도 유흥업 종사자가 있듯이 개중에서 끼는 아가씨들에만 국한된 얘기지만 단속도 느슨하고 일반 허름한 술집이나 클럽에서 버젓이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마시기도 한다는데, 같은 좌석에서 마시더라도 처음 온 관광객들은 접대부가 조그만 보온 물통을 들고 뒤돌아 마시는 게 뭔지 모르지요. 같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게 뭔지 모르지만 바로 콜라겐이라고 빨간 술이거든요. 지금 생각하니 이 욕쟁이도 그걸 마시는 걸 본 것 같은데, 언젠가 한국에서 온 친구와 함께 갔던 간판조차 없는 허름한 맥주집에서 옆에 앉은 어린 접대부가 맥주는 마시지 않고 작은 물통에 든 뭔가를 홀짝거리던데, 안님했냐?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라오셋, 독한 술인데 맛있는 술이라고 하면서 한 잔 줄까 물었는데, 이 나라에 와서 자기 손으로 따지 않은 술과 따는 걸 보지 못한 맥주나 음료수는 절대로 마시지 말라는 소리를 하도 여러 번 들은 터라 과장된 표현으로 손사래를 치며 사용했지만, 지금 되짚어보니 그게 10중 8구 빨간 술이죠. 그렇게 쉽게 접하고는 스스로 제할 수 없는 타락의 길로 흘러들어가는 게 집안의 기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라오스 딸들의 반란이라고 해야 마땅할지 모르지만, 시골의 순진한 처자들이 알량한 물품을 벌겠다고 연락가로 유입됐다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미줄에 걸려서 갖가지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 그런 게 보도도 되지 않고 단속이나 건절도 되지 않으며 마약이 원인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는 정부, 그 원인 뒤에는 유통이나 판매에 중국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참 안타깝고 마음만 쓰릴 뿐이죠. 모계사회의 장점을 부각하며 이야기하려 했는데 어쩌다가 극단적인 쪽으로 들먹이게 되었는지, 이 나라에 거주하며 마약에 너무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꿀뚝 가까이 가지 않으면 거름이 묻을 일은 없고, 이 라오스 여자 모계사회에서 그런 어두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순진한 딸들의 반란이 아니라 조신하게 살다가 큰 돈을 왕창 벌어올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결혼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히 결혼지 찬금 몸값을 받게 되는데, 이 나라 용어로 가등이라고 하는데, 딸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목의 혈통이 처가에 들어와서 살더라도 예전에는 딸을 키워준 노후에 보답하는 사례금 정도, 시골에서는 소 한 마리나 약간의 금전, 아니면 쌀 몇 가마니가 오가던 관석, 그런 미풍양속이 몸값으로 변절된 건 중국에서 뭔가 모자라는 노총각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그런 관습이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가등의 의미가 이제는 일종의 몸값으로 바뀌었죠. 월급 13, 4만 받는 나라에서 중국에서는 장가도 못 가는 노총각들이 끊임없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예쁘고 심성 좋은 아가씨들만 골라서 몇 천만 원씩 뿌리고 데려가니, 한국인이야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집안의 경제의 숨통이 아니라 거의 로또 수준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입에서 입으로 꼬리를 물고 소문으로 번지면서 너도 나도, 소문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좀 부풀리는 속성을 지녔지요. 결국 그 순박한 가등의 의미가 훼손되어서 이 정도의 딸이면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 터무니없는 몸값을 제시하기도 한다는데, 그건 대도시나 중국인 시야에 들어있는 달가 빠진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며, 중국은 이렇게 인구 800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모든 면에 등골에 빨대를 꽂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입맛이 씁쓸한데,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시골 마을에는 아직도 이웃 간에 혼인을 하고 사돈관계를 맺는데, 우리는 하기 좋은 말로 아직도 모계의 흔적이 남아서 이런 말로 모계사회를 후진이나 미개한 관습점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의 삶, 생활 방식을 들여다보니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과 더불어 모계라는 게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데, 가족 구성은 서로가 편하고 참 과학적이다는 생각까지 들던데, 과학적이라니 발음이 나가도 좀 멀리 나갔나요? 언젠가 한국의 친구가 지나가는 소리로 며느리가 집에 안 오면 서운하고 오면 불편하고 자신의 양면을 표현하면서
사람이란 참 간사하다고 하던데 그 친구 비교적 자기 검열이 냉철함이 엄격하고 기질이 보드라워서 며느리가 집에 오면 메리아스 차리면 고사고 양말도 벗지 못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하니 그런 측면에서 따진다면 딸과 같이 사는 게 훨씬 편하겠지요. 모계사회 여기 사람들 예절이나 예의 채통은 제쳐두더라도 윗돌이 걸치지 않고 동네 나다니는 건 예사로운 일인데 이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이웃에 저녁밥에 마시러 갔더니 이 친구가 거실 텔레비전 앞에 삐딱하게 누워있는데 윗도리는 고사하고 아랫도리에는 팬티도 아니고 반바지도 아니고 뭐 괴상한 걸 걸치고 있던데 주방에서 딸이 저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데 딸 역시 옷차림이 결코 외출복이나 평상복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정도의 옷차림. 이 욕정에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깜짝 놀라겠던데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기에 그런 복장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거실에 삐딱하게 누운 채 방귀를 뀌어도 그리 민망하지 않을 거고 그걸 보니 모계사회에서 딸과 같이 사는 게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구나. 반찬 투정이나 상차림이 조금 부실해도 서로가 이해를 할 것이고 그 집 거실에 앉아서 맥주를 헐쩍거리면서 한국의 딸들도 친정 부모를 직접 모시겠다는 반란이 일어나기를 은근히 기대했는데 이 가부장제 갓을 쓴 한국인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이 아닌가. 과연 그럴까?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기로 하면서 선생님들 고맙습니다.